네, 시장이 오늘 모처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도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어서 6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또 키우게 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세하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 PER 기준으로 보자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PER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34% 정도 하락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하락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됐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PER 기준으로 한 10.9배, 뭐 PBR 기준으로는 1.06배 수준이니까 사실 그간의 그 조정 기간도 좀 길었고요. 조정 폭도 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좀 매력도가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좀 금융시장을 좀 억눌렀던 인플레이션 상승 부분이라든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매우 부진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7주 연속 하락세를 끊어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들, 빅스라든가 V코스피, 그다음에 국채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브 지수 등도 최근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좀 6월 증시의 좀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여전히 좀 복잡하지만 4월 이제 미국 물가 지표를 통해서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재확인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냉각됐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이 좀 체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또 바꿔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금리 인상 정도, 이 폭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또 6월에는 QT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겠습니까? 이제 5월 이제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사실상 이제 안도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6월달, 7월달 연속적으로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쪽에 시그널을 줬습니다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75bp, 그러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크게 낮아졌다라는 점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분기 전후로, 그러니까 그 미 연준이 이제 연말에 가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 이제 4분기 전후로 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의 좀 전환 가능성을 좀 일부 내비쳤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6월부터 이제 QT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과거 2017년 그 양적 긴축 시기보다 초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제 월간 475억 달러로 시작해서 3개월 이후에는 950억 달러로 이제 증액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가 사실상 이제 그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초기 규모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10년물 이상의 국채 금리의 어떤 하락폭을 좀 제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금리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준이 무엇보다 그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상당히 좀 투명하고 좀 이렇게 질서 있는 어떤 절차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양적 긴축 자체로 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많이 빠진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사실 나스닥도 지난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국내에서도 성장주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들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에 좀 상당히 민감했던 또 인플레이션에서 민감했던 이제 성장주의 낙폭이 상당히 컸던 것이 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1분기의 실적을 보면 물론 이제 S&P 500까지 나스닥의 이제 기업 실적의 추세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78% 정도가 이제 그 기업의 그 실적이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이익 모멘텀 자체가 크게 훼손되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이제 워낙 높게 유지가 됐고 또 금리의 어떤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할인율 측면에서의 좀 낙폭이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는 6%가 넘는 반등세를 기록을 하면서 기술주 반등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시점에서 어떤 업종들이 이제 좋았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니 결국에는 성장주 가치주에 사실은 이제 큰 구분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낙폭이 큰 업종 중에서 이익 가시성이 높았던 업종들의 수익률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6월 FOMC 회의 전까지 어떤 시장의 경계 심리가 남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배당이라든가 저변동성 주식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6월 FOMC 회의 이후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기축 우려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IT 가전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런 어떤 성장주의 회복세가 지금보다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달러 강세 압력이 좀 축소가 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16원 넘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환율은 고점을 찍은 걸까요? 일단은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를 말씀드릴 때도 네. 원달러 환율의 이제 고점 부분은 어느 정도 통과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미국과 주요국 선진국 간의 어떤 그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좀 완화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긴축은 상당 부분 시장이 선반영했던 거에 비해서 ECB라든가 뭐 영란은행이라든가 BOJ의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어떤 달러화의 일방적인 좀 강세 압력은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뭐 국내 주식으로의 외국인이 일정 부분 좀 매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뭐 수출 단에서 보면은 사실상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수출의 호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원달러 환율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발 호재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와 더불어서 또 6월 18일에는 쇼핑데이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 관련된 소비주라든지 혹은 중국과 관련한 중국발 훈풍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중국도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상해 지역의 어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완화될 수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LPR 금리도 인하를 했고 또 뭐 건축 허가도 속도를 내는 등 부동산 안정에 지금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 안정을 통해서 소비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도 2분기가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전가가 가능한 음식 업종뿐만 아니라 뭐 중저가 중심의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뭐 카지노, 그다음에 여행 이런 어떤 그 중국과 관련된 소비, 뭐 서비스 업종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시장 좀 기대를 하면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KF 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